안녕하세요. BND 박준표 PD입니다. 8시 방송이 조금 늦게 시작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 방송은요. 화제 드라마였죠. 중증외상센터의 백강혁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실제 그 백강혁의 실습한 교수님. 쑥스럽습니다. 네. 조항주 교수님을 직접 모셔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덕분에 그래도 드라마를 네. 한번 봤다가 이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리뷰. 네, 보고 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한번 네. 봤는데 네.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뷰까지 하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화제 드라마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중증 외상센터란 과연 어떤 곳인가, 실제로도 드라마처럼 진행되는가, 또 조항주 교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시간, 좀 토크쇼처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작년에 한번 나와주셨잖아요. 네. 그때도 좀 중증 외상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드라마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네. 드라마. 네, 사실 제가 그 네. 드라마를 보고 바로 교수님이 떠올랐었거든요. 그 쑥스럽습니다. 드라마의 네. 그 백강혁이란 캐릭터처럼 헬기도 직접 타시고 레펠도 하시고 되게 다양한 수술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것만 네.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 주인공이 꼭 좀 성격이 조금 안 좋은 점이 성격은 있어가지고 비슷하신가요? 아닌가. 성격은 다르신가요? 네, 그러면 네.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항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경기북부 외상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우리 박 PD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그 다친 사람들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병원 전 단계에 가서 이제 환자 같이 먼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의사가 병원에만 있는데 병원 전 단계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분야에 좀 최전선에 계신 우리 조항주 교수님인데 좀 드라마 관련된 얘기 해보려고 해요. 좀 드라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2번 네. 리뷰까지 했고 좀 느낀 점이 있으신가? 이거 조금 잘 만들었는데 싶다는 생각이 좀 들으셨나요? 일단은 보니까 네. 그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 재밌어 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네, 이게 보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네. 나쁜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데 그거를 뚫고 이겨내야죠.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굉장히 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네, 그다음에 그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브라이트 사이드를 본 거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이겨내는 과정, 그다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그 어떤 사람들을 치료했고, 또 보면은 또 우리나라 재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보면은 우리가 얻어야 될 점도 있고, 네. 또 보면은 제가 또 이건 실제하고 좀 다른데,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다가는 재미는 없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같이 또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현실과는 뭐 100%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드라마니까. 그러면요, 드라마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맞아요. 다 교각 위에서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70대 연쇄 추돌한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추락하는 차량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산에서 헬기를 타고 가서 일화죠. 네, 일화에서. 그것도 있었고, 그것도 저희가 뒤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내용 살펴보기 전에 좀 교수님의 얘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조금 외상외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사실 이라크에 가게 됐죠. 네. 군의관 끝나고. 군의관이 끝나고 이제 이라크로. 네, 군의관 끝날 때가 파병하신 아니고 거죠. 군의관 중이겠네요. 군의관 중. 예, 전문의 따고. 네. 이라크를 어쨌든 간에 자원으로 갔어요. 누구는 이제 좀 차출돼서 간 분들도 있었는데 자원해서 갔고, 그때 목표가 2가지쯤 있었죠. 네. 예, 하여튼 저도 우리나라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걸 좀 경험하고 싶다 하나. 그다음에 거기 가면은 좀 영어를 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건 어쨌든 간에 경험을 좀 하게는 되긴 됐는데 영어는 많이 안 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경험해 보려고 하면은 뭐 책을 읽거나 어디 가서 배우거나 하는데 이라크까지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젊을 때 고생해 보자. 이제 외과는 어쨌든 간에 경쟁이었어요. 네. 다른 과는 차출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이제 좀 이따 제가 한번 요거 네. 파워포인트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하나를 전공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우리 몸의 여러 장기 중에서
그 밥통이라고 하는 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를 전공해서 수술을 좀 해봤는데 낮에는 위 전공을 했지만 밤에는 그 다양한 응급 수술을 다 했거든요. 근데 낮보다 밤이 재밌더라고요. 일단. 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위를 해보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재밌으셨다. 응급 수술. 네. 뭐 다친 사람도 보고 응급으로 오는 사람도 보고 잘 모르면은 책도 봐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전화도 해가지고 조언도 얻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해보니까 나 좀 잘하는데? 이런 느낌이 드신 거예요? 아, 근데 이거 하나만 하면 좀 억울한데? 죄송합니다 이게.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그 낮에가 더 메인이 되는 병원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근무하던 의정부성모병원은 응급 환자가 워낙에 많고 밤에도 환자가 많은 병원이었어요. 보통은 네. 이제 낮에 막 바쁘게 돌아가고 밤에는 조금 쉬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밤에 그렇게 응급수술 여러 장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같이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당연히 여기 주인공처럼 처음에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체계화돼 있지 않았고 남들을 안 하는 길이었으니까. 그래도 지금 또 한 15년, 16년 된 때 또 돌아보면은 그동안에 또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죠. 사실 많이 커졌고 네. 우리나라도. 처음에 제가 좀 이건 제가 원래 알던 건데 교수님께서 처음 의정부성모병원 계셨을 때는 외상외과 없었다고 하셨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없었죠. 그러니까요. 외과만 있었죠. 그래서 처음 열게 된 게 교수님이셨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외상외과 자체가 없고 혼자만 외상외과를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된 건데 개척자가 된 거잖아요. 그 병원에서. 그렇죠. 저도 그때 좀- 지금까지 어떻게 그때 한 2, 3년 할 수 있을까? 뭐 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왜냐면은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은 아시겠지만은 계속 끝까지 가는 자리가 있는 반면에 네. 어떤 거는 갑자기 태스크포스처럼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조직에서 만들었다가 이거 조직에서 별론데 하고 나서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절박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냥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저도 그동안에 해온 것들이 다 그런 트라이가 다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독하게 했었죠. 지금은 뭐 그래도 후배들도 많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지금 뭐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환경이라는 건데 저 사실 드라마 보면서 교수님이 떠올랐던 이유가 정말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전쟁 파병 같은 것도 갔다 오시고 또 여러 진료도 할 줄 아시고 헬리콥터도 같이 타시고 그런 거 보는데 네. 좀 비슷한 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의 환자들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외상외과가 특히 이런 것 같은데 좀 외상외과의 이런 특징들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반 좀 정형외과 같은 데보다 어느 정도로 다양한 환자들을 보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과 의사가 네. 그 외상 외과 의사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뭐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머리, 가슴, 배, 팔다리를 다 다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외과 의사들이 그런 걸 하는 이유가 고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몸통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머리는 여기 안쪽에서요. 네. 여기는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여러 시스템을 갖추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보면 조금 뭐 어려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머리는 많이 다치면은 빨리 해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큰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고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꼬매고 자르고 붙이고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뭐 장기가 있으면은 뭐 반도 자르고 3분의 1도 잘랐다가 네, 이거를 네. 여기다가도 붙이고 파이프가 이렇게 가서 찢어져 있으면은 뭐 삼거리도 만들고 막 장 이러면서 조금 잘라내고 간도 잘라내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거끼리 막 연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신경외과는 조금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체가 너무 많이 다치면은 자르고 붙이고 꼬매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잘 하고 환자 오자마자 바로 수술하고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장비만 있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그 외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외상외과 의사고 팔다리는 잘 안 죽더라고요. 다쳐도 뭐 짜- 이런 짜- 다쳐도 뼈 부러져도 죽는 건 아니니까. 잘라내면은 그렇죠. 좀 무섭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보통 몸통에서 하는 외과 의사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제너럴 서저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너럴이라는 게 일반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일반이 아니고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종합.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제너럴 하스피탈이 일반 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외과가 아니고 종합외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외과는 뭔가 전문적이지 않은 느낌이고 좀 포괄적인 외과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종합외과는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완전 전문가라는 의미가 될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는 제너럴 서저리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저기 우리 그 제너럴 서저리 교과서에 보면은 뼈 맞추는 거부터 시작해서 머리 수술하는 거 거의 뭐 전과에 걸쳐 가지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외과로 왜 해석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뭐 종합 선물 세트 받을래? 일반 선물 세트 받으면 종합 받을래? 선물 그러면은 세트 저도 종합 선물 세트 네. 받고 싶은데 그다음에 제너럴 하스피탈 일반 병원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어느 정도 과가 다 갖춰져 있는 종합병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제너럴 서저리. 그야말로 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네. 그런 거죠. 예. 근데 자꾸 이제 후배들도 더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요거 조금 혹시 네. 보면서 PPT 할까요? 함께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자료 간단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돌아가나요 이게? 영상인가요 이거? 네, 영상인데. 잠시만요. 네. 네, 되네요. 아, 이거 돌아가요? 교수님 딱 소개 영상인가 보네요. 아, 이거는 저기 볼륨 체크용인데 네. 볼륨 들리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그 드라마가 기존의 사건을 대부분 재구성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군에서 온 환자, 총 맞은 환자 한번 구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웹툰에서 나온 거죠. 네. 네, 군병원으로만 보낼 생각 말고 의정부 병원으로 넣어라. 의정부 병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의정부에 네. 있는 병원이죠. 네, 의정부 성모병원. 네. 물론 지금은 이제 군대도 외상센터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아마 그쪽에서 많이 하겠지만은 네. 볼 때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1화였는데 이렇게 처음 나타나는 거죠. 그쪽에 그 처음 뭐지? 입사한 1호, 날. 1호. 그죠? 네. 1호. 거기 1호라고 하죠? 그 처음엔 항문이었다가 1호로. 1호였다가 뭐 노예였다가 맞아요. 네. 그 1호라고 할까요? 그냥 아니면 항문? 네, 그 친구가 이렇게 막 그 심낭 압전이 의심돼서 어리버리 하고 있을 때 딱 그래가지고 이제 양복 입고 딱 들어와 가지고 그쵸. 멋지게 딱 소독운전 했나? 나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심낭 압전이라는 게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막이 있는데 요 안에 피가 차는 거예요. 요거 피가 차면은 심장이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피가 찬 만큼 볼륨이 줄어들어요. 눌려가지고. 받는 거죠. 네, 왜냐면은 제한된 공간 안에 피가 찬 만큼 확장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피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기를 넣어서 요 사이에다가 잘 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멋지게 여기 이제 심장 옆으로 딱 들어가서 멋지게 빼냅니다. 사실 이게 많이 하는 프로세저는 아니거든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네. 저도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까만 부분이 그 피거든요. 까만 부분이 음영져 있는 네, 여기 까만 부분 여기는 심장이 그래서 요만큼이 피가 찬 거예요. 요만큼이 피가 차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뭐 가운데 있는 분이 네, 교수님이신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피가 이렇게 나올 거. 이렇게 딱 네, 또 뽑아내는데 이거 할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있어요. 뭐 사실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심장 안이에요. 그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죠? 조금 들어가면 여기고. 근데 내가 이제 뽑는데 피가 나오는데 이게 심장 안에 있는 피를 뽑는 건지 아니겠지.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절한 깊이에 꽂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적절한 깊이 뽑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심장 안쪽에서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제가 뭐 말해도 되나? 넷플릭스 드라마에 그때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심장 흉부외과 선생님이 왜 안쪽에서 뽑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서 처치한 거를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고 만약에 이거는 빨리 안 하면 바로 사망이잖아요. 판단을. 어쨌든 간에 트라이는 해봐야 되지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이거 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죠? 피가 나오네요. 네, 저도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은 그렇죠. 항상. 근데 이게 진짜 심장에
얇은 이 사이 공간을 그렇죠. 딱 찔러야 되는 거죠. 따질러야 되죠. 겉에서만 보고 깊이도 알아야 네. 되고 위치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 환자는 혈압이 50이었다가 이게 네. 뽑고 나자마자 96까지 아. 쫙 올라가서 이게 잘 됐다는 걸 이렇게 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혈압이 굉장히 낮거든요. 보통 50 우리 같은 사람들은 120에 80인데 한 50 정도로 낮다가 딱 뽑자마자 올라가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게 매력이에요. 사실 그게. 다른 거는 우리가 약을 주면은 약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암 수술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 그렇죠. 재발이라는 거는 뭐 당장 재발할 수도 있지만 몇 년 있다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내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약을 주시고 음. 나아지는 걸 보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외상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경우 성공하면은 살렸다라는 그런 보상감이 바로 오잖아요. 즉각적으로. 그게 네. 무슨 아드레날린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다음에 그 약간 어렵잖아요. 사실 이렇게 결정을 그렇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이게 그 드라마에서도 아 이게 딴 건데 내가 이거를 괜히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CT까지 다 찍고 막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결정을 했고 또 정확하게 그게 시술이 들어가서 그 어느 시간 안에 네. 환자가 안 좋아지기 그 시간 안에 딱 결정을 해서 하면은 그때 이제 그런 아드레날린이 쫙 나오면서 어쩔 때는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오는데 또 그렇게 좀 피곤하지는 않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게 위급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결정이 가벼운 결정이 아니라 죽냐 사냐의 문제니까 그렇죠. 이 결정을 통해서 뭐 결과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 사람이 죽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바로 사는 게 결과가 바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워낙에 그 다친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네. 뭐 제가 위암을 했다 그러면은 맨날 다 위를 반 자르고 다 자르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수술 그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시겠지만은 이거는 오늘은 무슨 수술, 내일은 다른 수술 굉장히 많은 그런 시술과 수술 안에서 어떠한 조합도 많이 틀리고 그래서 그런 해답을 정해진 시간 안에 시간은 째깍째깍 가는 동안에 환자가 어디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하면은 그거 하여튼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어려운 변형 문제들이 들어오는 거네요. 똑같은 문제들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맨나다 막 문제 풀면은 힘들고요. 그렇죠, 네. 맨나다 여기 보면은 맨나다 재난 나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제가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이 나지 싶겠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뭐 가벼운 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여기 그렇지 보면 않아요. 다 뭐 몇십 명 난리 나고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고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물론 큰 사고가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고 또 지역도 다르니까 여기 드라마에서는 이분 없으면은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잖아요. 네. 네. 다행히 의정성병원은 교수님 없어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돌아가죠. 네. 돌아가긴 돌아가는. 돌아가죠. 다행이네요, 그거는. 예, 그럼요. 네. 그게 또 어떻게 외상 시작했는지 얘기 아까 잠깐 나눠봤지만 좀 이라크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2005년에 가신 건가요? 네, 2005년에 다녔습니다. 군의관 2년 차였고요. 그 당시에 간 거는 여기 이라크 땅인데 여기 아르빌. 뭐 영어로는 A로 시작하기도 하고 E로 시작하기도 하는 아르빌. 여기 쿠르드족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말로는 쿠르디스탄, 스탄이라는 게 이제 나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인공은 아프가니스탄 갔다 왔는데 이런 복장으로 가진 않았고요. 네. 교수님 좀 덜 멋있는 복장으로 가셨어요. 그럼요. 네. 평범한 복장으로 오토바이 타진 다녔습니다. 않으셨고요. 예, 오토바이 가끔 타고 싶긴 한데 오토바이 타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좀 많이 다친 것 같긴 합니다. 뭐 보면은 이런 블랙 윙즈. 네, 블랙 윙즈라는 되게 용병단 소속이었잖아요, 주인공이. 까만 날개. 그래서 분쟁 지역에서의 VIP 신변 보호를 하는데 보면은 막 찾아보죠, 정보를. 보면은 임무시 그 어려운 임무 때마다 동행을 하면서 필요시 전투까지 하는 그쵸. 전투 메딕. 이런 의사이면서 군인인 그런 그렇죠. 거였죠. 네. 혹시 이런 일이 실제로도 있으셨나요? 파병 가셨을 때? 아니, 저도 그거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도 네. 다이나믹 코리아를 기대하는데 가끔 뭐 꼭 다이나믹하진 않잖아요. 네. 그쵸.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의사이셨던 거죠. 군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총 쏘는 그런 일은 없으셨던 거죠. 이거 파병전 훈련 받을 때는 네. 그때 슈루탄도 다시 던져보고 우리 군대 훈련 받을 때 막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 훈련들 다 배우니까. 그렇죠. 다시 했어요. 한 달 정도 다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화병 가시는 그죠. 의사분들. 전후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젊었을 때 센터시네요. 네. 그 당시 이제 진료과장 맡아가지고 병원장님 밑에서 이렇게 우리 군의관들이랑 잘 임무를 수행하는 게 임무였는데 지금 하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잘 못한 것 같아. 아, 지금 경험이 많으시니까 훨씬. 네. 지금은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좀 젊어서 저도 젊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좀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많이 저기 나 혼자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여기 자이툰 병원이었고요. 여기 외자만 보이는데 이게 외래가 레자가 빠진 겁니다. 외래 진료 보는 곳. 여기 네. 왼쪽은 어떤 수술실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실. 네. 근데 컨테이너 2개 붙여가지고 컨테이너 2개를 붙이고 다시 위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웠거든요. 네, 저희 숙소. 예, 남자들 방 같네요, 딱 봐도. 네, 7인 1실. 네. 그나마 좀 깨끗한 거 뽑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깨끗한. 아니? 아,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수술 했었고요. 보면은 그 보통 우리가 수술실은 라이트가 2개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밝은 라이트가 수술실에. 근데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수술실보다 조금 더 열악한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보다는 하나 열악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작고 그래서 이제 요 헤드라이트를 쏘고 수술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지금 같으면은 왜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항생제도 제한이 되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기구 같은 것도 우리나라 모든 수술실에 있는 걸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네. 기구만 갖고 갔었을 텐데 그때 기록을 조금 더 잘 해놓을 걸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의사일과의 기적 뭐 최고가 될 줄 모르셨군요.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그때 예, 진료과장으로 했었는데 수술을 열심히 했었죠. 그다음에 저도 총상 수술을 기대를 했었는데 총상은 없더라고요. 폭발상은 있었어요. 파편이 뭐 박혔나요? 네, 폭발상 파편 같은 거는 박혀서 뽑아봤는데 총상은 없었어요. 뭐 다행이죠. 그렇죠. 네, 총상이 없는 게 난 좋은 거죠. 네. 그때 공병하고 함께 이제 민사 작전했는데 공병은 이런 거를 지어줬어요. 이게 지금 공병에서 지금 보건소예요. 아, 그쪽.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이는데 그때 첫 번째 진료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지인들을 진료해드린 현지했어요. 거죠? 네. 이분이 통역이고요. 네. 이분들이 환자분 권총도 차고 하고 있는데 총알은 안 들었습니다. 장식으로 겁줄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형식이 있으니까. 네. 네. 실탄 지금은 안 됐는데 이때도 영어를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영어가 좀 그런 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When does it start? 뭐 언제 시작됐냐? 언제 아프기 시작했냐? 네. Where does it hurt? 뭐 어디가 아프냐? how did it happened?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나? 하여튼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러다가 한 일주일, 2주일 되니까 when, how, where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 되는 한 달 정도 2달 지나니까 이 통역이 그 다음부터는 네. 저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이제 환자하고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요약해서 알려줘요. 이 환자 뭐 여기가 아팠고 뭐 언제부터 아팠대요? 왜 이렇게? 네, 그다음에 진단은 뭐 같아요까지 나오는데 나중 되니까 네, 그래서 영어는 어쨌든간에 잘 왜 못했습니다. 네, 통역도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은 영어가 쓰일 일이 없었군요. 네, 통역이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쿠르드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주긴 하는데 내가 이제 막 뭐를 막 그렇게 얘기할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통역이 너무 잘하기는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민사작전 하는데 그때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도 보고. 저희들 가면은 막 주변에 마을에서 이제 좀 신기한지 이렇게 막 보러 몰려와요. 사실 그 현지에서는 좀 아시아인들을 볼 기회가 많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몰려오면은 애들하고 사진도 찍고 이거는 앞뒤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진료 끝나고 또 애들 나와가지고 있으면은 같이 한번 찍고 그다음에 체력 증진도 열심히 이제 힘썼는데 이제 미군도 많이 만났죠. 네, 근데 그때 미군이 준책 중에 이머전시 워서저리 뭐 한국말로 하면은 응급 전쟁 수술, 네. 전쟁 때 어떤 수술하는지. 근데 보니까 이게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전문의 성적도 잘 받았는데, 근데 개념 자체가 좀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많이 다르나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외과에서 이렇게 베이스가 그 낮에 하는 그런
장기별 수술 위주에서 여기서는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진료를 하고 현장에서 또 어떤 진료를 해야 되고 병원에 왔을 때 초음파를 통해서 뭐 바로바로 이렇게 뭐 진료를 하면서 수술할 때 이제 배도 음. 열어놓는 수술들 그 당시에는 사실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수술하면은 배는 거의 무조건 닫았으니까. 아, 근데 이제 뭐 네. 배를 열어놓는 수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또 시간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좀 미군하고 만날 기회도 많았어요. 네. 저희 전후 우리 원장님이 바그다드의 서전스 컨퍼런스 서전 그 외과 의사의 그 그런 컨퍼런스에 네. 다녀오라고 하셔가지고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미군 헬기 타고 갔고 여기는 그 이비인후과 근육안이었고 지금은 일산병원 진료부원장님으로 네 계십니다. 다행히도 드라마에선 되게 막 병원의 간부들이 네. 되게 탄압하듯이 하잖아요. 되게 드라마에서 음. 기조실장 뭐 인물도 있고 되게 탄압하는데 기조실장님이 좀 나쁜 빌런 끝까지 개선이 안 되시는 네, 헬기 민원 신고 직접 넣으시고 직접 넣으시고. 난리를 하시잖아요. 막. 맞아요. 근데 뭐 조금 병원 내에서도 외상외과를 실제로는 네. 교수님 계셨을 땐 좀 인정해주고 좀 배우고 와라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편이었나 봐요. 그래도 이거는 근데 네. 외상외과 하기 전입니다. 전이에요 이거는. 네, 2005년도인데 갔다 오셔서 또 외상외과를 결정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저기 군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연락합니다. 우리 이분과 네, 그 또 같은 경기 북부에 또 계셔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면은 지금은 서로가 이제 응원해주는 좋은 전으로. 같은 분야. 이분도 외상외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에서. 네, 이비인후과. 가신 분들 다 외상외과인 줄. 이비인후과 네. 여러 군의관들이 많이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군도 많이 만났고 수술 배우는 책을 열심히 봤고 그때 시간이 많으니까 수술을 배우는 책을 사실 이제 우리가 전공의로 하면은 그 당시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토요일 하루 빼고는 다 병원에서 환자를 봤는데 공부할 수 있는 게는 많지 않은데 이걸 공부를 또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머릿속에서 느낌표가 딱 하나 오기는 하더라고요. 무슨 책인가요? 아틀라스. 네, 수술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가 혹시 어떤? 수술 그림책. 수술 그림책. 오. 글씨만 써 있으면은 잘 네. 모르니까. 그 인체 구조도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맞아요. 뭐 이렇게 장 그려놓고 이거를 자르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뭐 요건 어디서 어디까지 꼬매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이거는 베이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만의 응용을 더 해서 자기만의 수술들을 만들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좋은 일을 했던 게 그 당시 의료 환경을 위해서 이게 벤츠 앰뷸런스인데 한국에도 없던 앰뷸런스예요. 2005년도에 하나에 그 당시 돈으로 1억이니까 지금 얼마 정도 할까 생각하긴 하는데 이거를 몇 대를 줬어요. 거기 어느 쪽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서 네. 그쪽 사서 드린 줬어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없는 그 벤츠 앰뷸런스인데 오. 타보고선 좋다. 막 그렇게 안에 했는데 시설들이 되게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8대인가 10대 정도를 그쪽에다가 이렇게 기부도 하고 이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민사작전이죠. 현지인들도 우리가 공짜로 치료해주고. 아까 그 보셨던 현지인들. 네, 현지인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입원하게 되면은 밥도 우리가 공짜로 그 밥도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네. 그 옆에 있는 제일 큰 호텔 요리사들을 불러서 배달. 배달로. 되게 좋은 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는데 이제 아까 우리 아까 저랑 했던 이비인후과 네. 보면 굉장히 유명해진 분도 있고. 누구신지? 저번에 얘기하셨던 그 네. 배우. 네, 저도 이렇게 하는데 뭐 네. 이렇게 다르긴 합니다. 네, 이게 주인공 캐릭터가 조금 강한 점이 있어가지고 백감역이죠. 네. 네. 들리시고 계실 것 같은데. 멋지죠, 이런. 그죠? 이거 환자를 살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본인이 이분이 지금 위험한 간담회가 열리고 그죠? 열릴 예정이니까 빨리 네.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나는 환자가 중요해. 탁 그러면서 이제 멋지죠. 사람 살리는 게 최우선. 사람 살리는 게 최우선이다. 네, 이것만큼 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게 기조실장님인데 빌런이었죠 이분이. 네. 근데 기조실장님이면은 굉장히 병원에서 셉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네. 우리가 사람을 뽑고 그걸 다 관리하시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TO로 관리하는 거니까 사람을 뽑으려면 이분의 일단은 허락이 있어야죠. 인사 권한 자체를 다 쥐고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그죠. 기획 조정 네. 전체 TO 이과에 몇 명이 필요하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또 필요하면 뽑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하지만 이 두 명은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네 그냥 바로 무시하고 네, 좀 현실에선 가능할까요? 쉽진 않겠죠.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또 드라마다 보니까 90도로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은 네, 그래도 물론 이제 기자회견 환자를 열심히 보는 거는 누구나 이제 의사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기자회견은 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정리된 부분이 네.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 말씀을 워낙에 잘하시긴 하니까 맞아요. 이 백강혁 교수님이 그렇지만 조금 정제돼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마치과 선생님인데요. 드라마 속에서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마취과 의사가 되게 빌런으로 어떻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또 하셨던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 이게 네. 딱 이틀 전에요. 어제 그저께 어제 수술한 어제지 금요일이면은 어제 수술하는데 우리 마취과 과장님께서 오시더니 아니 내가 난 이렇게 저를 그렇게 잘 도와주는데 네.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 것 같아. 마취과 막 사람들 되게 이러면서 막 갑질하는 느낌으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마취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왜냐면은 지금 마취과 선생님한테 왜 이상한 약을 썼냐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마취과라는 과는 또 그 전공이 4년이라는 수련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수술할 때 저는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면 빨리 수술을 끝내고 정확하게 끝내냐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 환자를 잘 살려주는 좀 많이 전문적이시고 똑똑하시고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편하려고 환자 죽이려고 실수한 네 그런 그렇죠. 이미지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분이. 그래서 조금 이거 서운하다고 마취과 이렇게 선생님들의 원성이 좀 있었다. 드라마를 보고. 그죠.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수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유 수술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퇴근해야 되는데. 그치, 퇴근해야 되는데 왜 네. 이렇게 빨리 안 해줘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도 마취과 선생님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잘 도와주시고 근데 이제 마취과도 요새는 마취 통증의학과가 돼서요. 통증 보시는 분 있고 따로 마취 있잖아요. 보는 분이 따로 네. 있는데 전공의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취냐 통증이라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통증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통증이 조금 개원을 하기가 할 수 편하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네. 네. 마취는 어쨌든 간에 큰 병원에서 네. 계속 마취를 좀 해야 되고 통증은 혼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통증이 좀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들이 사실 인력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증 외상 보시는 선생님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인력 부족이니까 사실 되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증 외상외과 같이 되게 필수 의료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이렇게 조금 드라마와는 달랐다. 그렇죠. 그런 점 꼭 시청자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성을 찾아했다고 하니까 이분은 이제 멋지잖아요 말이. 딱 거침없이. 첫날이었죠 이게. 첫날이었죠. 네. 와가지고 딱 자기소개하는 자리인데 제가 여기 외상센터를 일으키겠습니다가 아니고 정리하겠습니다. 외상팀 쌌다 내리러 왔습니다. 쌌다 딱 했잖아요. 멋지죠.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충격을 주면 사람들이 뭐 자든 사람들도 뭐야 저 사람. 뭐야 이 자식. 뭐 당연히 뭐 열심히 다 네. 하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고 딱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잘 이어가는 이런 또 멋진 부분들도 좀 있고요. 사실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기억합니다. 물품이 네. 필요한데 인조혈관. 인조혈관이었죠. 네. 근데 인조혈관을 저기 달라고 그랬더니 절차를 밟아라.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사람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참 저도 이해가 가죠. 저도 옛날에 이제 피가 필요한데 사실 그 사람이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10분 정도만 더 있었으면은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수혈을 하려면은 옛날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아. 당연히 그 피를 내주는 분도 절차적인 확인을 하고 내줘야 되는데 그때는 하도 급하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하셨나요 드라마처럼? 인터넷 보고 야 저기 안 된다 그러면 훔쳐와라. 딱 그거랑 똑같네요 정말로. 다 뛰어가서 몰래. 훔쳐와라. 네. 근데 성공하셨나요? 잘 안 됐어요. 훔치기 실패. 왜냐면은 저는 앞에서 환자를 보니까 네.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계속 그렇죠, 피는 네. 이렇게 혈압은 떨어지는데 피는 와야 되는데 그거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게 당연하기는 한데 이제 소방도 이게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헬기를 불렀는데
절차를 밟아라. 아까처럼 똑같은 거죠. 맞아요. 네. 환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현장의 의료진들이 지금 미치겠는데 빨리 살려야 되는데. 빨리 살려야죠. 네. 근데 이제 절차를 밟아라. 너 그동안에도 절차 안 밟고 네. 막 빌리지 않았냐. 그래 전화만 해서 막 빌리지 않았냐. 이게 뭐 네 뭐 커피 뭐 개인 거냐. 핸드 뭐 간단한 것도 아닌데 헬기인데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혈액도 만약에 내가 왔을 때 10분을 어쨌든 간에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비슷한 사람이 왔을 때 이거보다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절차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압축을 시켜야지만 하는 거고. 이거 헬기도 지금 그동안에 계속 전화로 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시스템이 있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주먹고구시로 어떻게 보면 했다는 거죠. 진행되었다는 진행했다는 거니까. 거죠.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은 다음에 할 때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지난번에 내가 화내서 좀 미안하다. 근데 환자를 우리가 서로 살리려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거를 좀 시간을 줄이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난 이 회의를 늦었다. 내가 환자를 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환자 한 명을 살리는데 그 회의가 끝났어요. 그 살리는 동안에. 네. 근데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 관한 회의 그런 경우 같으면은 사실 환자 한 명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개선이 분명히 돼야죠. 저도 이해하는 게 좀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당연하죠. 그 만약에 이 중증 외상이라는 분야가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대로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앞으로는 내가 아닌 그 시스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거고 그렇지만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또 슬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를 볼 수밖에 손해를 없는 볼 수 없고 경우면 네, 우리나라의 옛날에 아마 그 선배님들도 아마 분명히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수술이 4개가 5개가 있고 이건 나밖에 못할 것 같아. 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못 맡기겠어. 근데 또 내가 여기 중요한 회의에 가서 이런 그 시스템 시스템을 잘 개선을 개선을 해놔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내가 후배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오늘 이 환자를 살려야 되겠어 해가지고 환자를 살렸는데 그런 시스템 개선을 못해서 그 반드시 쓰여야 될 돈 같은 것들이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실제로도 이렇게 막 회의를 통해서 돈을 따오고 그런 게 좀 싸움이 좀 있나요? 병원 내에서도.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병원 내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국가 시스템이에요. 예산 따오는 느낌으로. 예산 따오는 느낌으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가 그 혈관 제가 네. 여기서 피가 막 콸콸 나와요. 네. 외상 환자가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막 이거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은 막 소방은 여기 이렇게 막 동요매고 온단 말이에요. 아까 저기 질문 주신 분이 좀 더 아마 제가 답변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다 이렇게 딱 동요매고 왔었어요. 네. 그러면 멋있게 들어가자. 그래서 마취 거 딱 연락해서 쫙 조인해가지고 여기 피 묶어가지고 환자 살았어요. 네. 이거 한 30만 원도 안 하는데 아. 제가 타자기로 브레인 머리죠. 브레인 MRI 딱 8글자 치면 50만 원이 넘는데 현실이 참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그런 그러면은 뭐 사실 그러면은 그냥 그 효용 대비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이런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더 늘리는 거든지 뭐 제가 그냥 생각난 대로 이거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예시일 뿐이죠. 수많은 경우 중에. 네, 수많은 경우 중에 그래서 뭐 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그 근무 여건이라든지 후배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런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분야인 게 제가 비욘디 좀 근무하면서 댓글들을 보면은 의사분들에게 너무 사명감과 정의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물론 사명감 정의 중요한데 사람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물질적 보상도 그렇죠. 직업 선택이나 근무하는데 동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명감만 있는 사람만 네. 뽑는다고 하면 굉장히 소수가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되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분야가 더 발전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 저는 이제 그래서 시스템의 개선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저도 이제 맡고 있는 건데 가능한 한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저보다는 더 후배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사탑승 119를 말씀드린 게 제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경기북부 더 살리기 중증 외상 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로 헬기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당시는 아까 저기 우리 백강역 그분처럼 이제 전화로 헬기를 불렀는데 처음에 이제 그 소방 그 헬기 쪽에다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다 또 전화를 해야 되고 네. 또 그거를 또 지휘 감독하는 또 재난 본부에다가 또 전화를 하고 아, 여러 군데다 네. 전화를 돌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소방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의사 탑승 119 헬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202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에 같이 타는 건가요, 의사가? 네, 저희가 타고 나가는데 그거를 시스템에 해놨어요. 전화 한 통 하나, 카톡 하나로 바로 되게 좀 불합리하거나 좀 불편한 절차 없이 절차 없이 바로 출동할 수 바로 있도록. 출동할 수 있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 개선을 통해서 굉장히 편합니다. 딱 하면은 이제 별로 딱딱딱딱딱딱 그 중앙 본부에서 현장 여기 다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동시에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보면은 20명의 중증 외상 환자를 구하고 46명 6건을 출동을 했었는데 2023, 24 그중에 35명이나 생존을 해서 굉장히 생존율도 높고 그래서 중증 응급 환자라는 걸 되게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생존율인 거예요. 그렇죠. 중증 여기 사실 네, 외상 쪽이 더 46명 중에 가벼운 병이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절차 같은 거 하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총알이에요. 네, 이건 뭐 백강현 이건 뭐 드라마입니다. 이거 백강현 네. 교수가 남수단에서 이제 막 수술을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게 걱정됐던 게 그분이 담당하고 있었던 환자들은 누가 보지? 다 그쵸, 나갔잖아요. 그쵸, 팀이. 에이스 팀이 그냥 한 번에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드라마에서 그 대장학문외과 교수님 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은 네, 그분이 다 환자를 봐줬을까? 입원하고 있는 사람을 또 보는 건 틀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상 환자를 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봤습니다. 그 군인 보셨? 군인, 네, 군인도 그렇죠. 그렇고 네, 권총 환자고 여기는 여기 아랫배로 들어가서 네. 엉덩이로 나온 사람도 하나 아이고. 봤었고 근데 총알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딱 돌파해가지고 네. 들어가서 뿅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생깁니다. 회전하면서 막 다 파내버리고 가는 그런 느낌. 네, 회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우리 어렸을 때 네. 초기의 속도와 질량. 나갈 때 속도 나갈 때. 네. 그 차이만큼 이게 에너지가 여기에 전달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안에 이제 충격파 같은 게 있어가지고 프레셔 웨이브. 그래서 뭐 수박도 이렇게 쏙 지나가면은 구멍만 뚫리는 게 아니고 이제 안에 자체가 다 폭파돼 있잖아요. 거의. 폭파되죠. 네. 그래서 근데 권총은 속도가 느려요. 이게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안쪽에 충격이 크지는 않아가지고 나중에 잘 나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산탄총에 맞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정말 심각할 것 같은데 탄총 맞으면. 한 5군데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머리 쪽에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하얀 보면 길이 나 있네요. 그죠. 이것도 들어올 때는 이렇다가 나중 되면은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이게 충격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 신경외과 선생님이 잘 뽑았고 저는 이제 배에 있는 장을 한 5군데 정도 뚫어가지고 네. 장하고 그다음에 출혈하는 거 잡아서 잘 뜨고 그다음에는 이제 소총도 보고요. K1 네. 환자 K1인데 이제 소총이 2가지가 있어요. 총열이 짧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짧은 거는 속도가 좀 작고 네. 부위가 중요한데 네. 그다음에 이제 K2는 굉장히 네. 크고 그래서 K1 환자에서 다행이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때 간단하게만 인터뷰했던 거죠. 네, 가슴하고 발에 총상이 있다. 출혈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만 듣고 이제 해서 몸통으로 하나 뚫렸는데 몸통이 뚫리기 전에 팔을 뚫고 들어가서 오른쪽 팔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피가 많이 났었는데 요거는 토니켓이에요. 토니켓이 뭐냐면은 네. 이게 출혈을 하면은 동맥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로 꽉 점 매면 압박대 같은 거. 맞아요. 압박됩니다. 네. 점 매면은 피가 안 가니까 네. 한 4시간도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최대 4시간? 네. 근데 그 이유가 되면 아래 조직이 막 안 죽죠. 좋아진 거 아닌가요? 죽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서 빨리 이제 지혈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치료하셨던 그 네, 입으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K2는 손상이 너무 심해서 머리 쪽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여기 사진은 안 실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골고루 보기는 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네, 이분 요건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헬기가 안 되니까 맞아요. 앰뷸런스 타고 멋지게 가시죠. 아, 저도 이것도 이게 그 아마 다리 재난 상황이었을까요? 아닌가? 그때 다리 비상. 이것도 재난 상황인데 네. 다리 뭐 몇층 추돌인데 그 아래로 먼저 갔었나 그랬던 걸로 같기도 해요. 네. 그렇구나. 네. 저보다 네, 제가 어제 한번 두고 봤는데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앰뷸런스가 네.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그 저한테 왼쪽으로 꺾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이게 안 하고 네. 막 이렇게 가니까 뒤에서는 저도 이렇게 흔들리고 올 수밖에 흔들리고 없으니까. 하는데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또 환자 그 상태로 봐야 되는데 어느 봐야 정도는.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은 나중 되면은 이거 멀미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술이 또 안 되기도 하고. 멀미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러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될 수도 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닥터카가 좀 약간 단점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일단 이거 저도 이제 이거 앰뷸런스 타고 갔었는데 네. 이건 안 되나? 이거 아니. 아. 이거 어떤 영상인가요? 요것도 저도 이제 차 타고 이제 가는 건데 음.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흔들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새 이제 인천 권역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닥터카를 아예 시스템화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병원 간 이송에 또 많이 네. 사용도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닥터카 우리 백강혁 교수님이 닥터카에서 뇌 수술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뇌 구멍 뚫는 그거 건데 하셨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의식이 없는 게 뇌 바깥에 피가 차서 뇌를 누르고 있으면 이 피를 빼주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심장 아까 그것처럼. 그렇죠, 똑같죠, 맞아요. 좋아져요. 네. 그래서 요거를 구멍을 뚫어서 빼내면은 좋은데 뇌 자체가 많이 다쳤으면은 또 어쩔 수 없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치료가 많이 힘든. 네, 그거는 치료 상황이니까요.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백강혁 교수님이 거기서 얘기하죠. 이게 뇌 자체가 다쳤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죠. 이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출혈해서 이렇게 그럼 출혈을 빼주면 좋아지는 거니까 뇌 자체가 다쳤다기보다는 출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이러면서 이제 했죠. 근데 이제 뇌출혈의 수술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경외과 교수님이 아닌데 네. 뇌를 뇌를 수술했다는 수술을 것 했죠. 자체에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죠. 네. 그거를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백광혁 교수님을 도와주려고 네. 신경외과 이 수술에 대해서 맞아요. 너 자문을 구하잖아요. 자문을 구하죠. 네. 네가 만약에 네 가족이 했으면은 했을 것 같아? 또 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봤을 것 같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이 직접 옛날에 해본 적이 있었는지 이런 수술이라고 봐야죠. 네. 이 수술의 타당성에 대해서 맞아요, 좀 타당성이. 도움을 얻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외과지만 옛날에 이런 거를 했었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제 외상외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외상외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과 의사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몸통에 대한 기본적인 수술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 가슴, 배, 팔다리.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왔을 때 초기 소생 아니면 현장에 출동해서 재난 상황에서도 초기 소생. 사실 현장에 출동하는 거는 응급의학과 선생님하고 저희들밖에는 없고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저희보다 많이 나가기는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우리 호흡을 맞춰가면서 분류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지혈이라든지 이런 치료 같은 것도 하고 여기서 수술도 하지고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말 그대로 아까 제너럴 서저리고 머리에 대한 수술이 저희 교과서에 있어요. 제너럴 서저리 책에 뼈 맞추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외상외과가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걸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드릴로 그냥 뚫어버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 시간이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가 좀 슬슬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제가 요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 외상외과 현실이 사실 많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요와 관련돼서 조금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정도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권역 외상센터라는 네. 거는 우리나라 17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네. 환자 수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수혈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안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혈을 빨리 하기 위해서 1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환자들이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방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부분인데 가까운 병원이에요. 네. 근데 그 소방의 생각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면은 소방은 어찌 됐든 간에 본인 전문가잖아요. 네. 가까운 병원보다는 먼 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외상센터로 그치, 좀 더 전문적인 병원으로. 전문적인 네. 병원으로. 그렇지만 소방도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다가 환자를 딱 모시고 가서 거기서 딱 오프하면은 거기서 끝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의 일이 끝난 거니까. 일이 끝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다음 대기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대기 레디 상태가 되는 건데 그분들도 1시간 되는 외상센터까지 와서 다시 환자를 인계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방 입장에서도 2시간 동안 앰뷸런스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고 앰뷸런스가 몇 대 되지 않는 그런 앰뷸런스 중에 한 대가 이제 2시간 동안 사용 불능이 되고 그 이송하는 분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게 1시간 동안 또 이송을 하면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쵸. 멀면 멀수록 시시각각 안 좋아질 안 좋아질 수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소방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죠. 되게 여러 가지 처치도 이송 들어가야 중에 되고 또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건 외상센터가 좋아 갔는데 우리가 오더라도 100% 살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 왜 가까운 데 갔으면 살았는데 왜 먼저 왜 굳이 왜 먼 데 가냐. 당신의 판단이 잘못됐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실 컴플레인 정도만 하면은 괜찮은데 소송을 건다고. 소송을 건다든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어디야 한 3주 전에 소방 분이 한번 찾아왔었는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환자를 드는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쉽지가 않고 나이가 45 정도였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열심히 힘들게 살리려고. 네, 그런데. 산에서도 이렇게 막 들고 들것 타고 내는 거 그러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돼서 굉장히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다 빼놓고 하나만 할게요. 네, 요것만 요것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쉽게도 요거만 이분이 요거 뭐라고 하냐면은 헬기 소리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네, 이분이 저희들도 이제 주택이 무너지는 듯한 진동이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뭐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온 거죠. 재작년 2023년 8월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근본적으로는 헬기장을 폐쇄해 달라. 부득이 하자면 적게 오게 해달라.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1월 달에는 다시 또 계속 오는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민원도 계속 오니까 되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사실 어쨌든 간에 저희 생각에서는 이해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또 분명히 아니까 좀 더 사실 헬기가 잘 운용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좀 일반인 분들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요거 저 질문 답변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어떤 거? 스노클링님. 스노클링. 요것만 지금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법처럼 일반 시민이 출혈 심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의료 이게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몸통은 어쩔 수 없이 네. 이게 뭐 칼 같은 건 당연히 네. 빼면 안 되고 빠졌다고 하면 거길 누르는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근데 팔다리는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옷가지나 이런 걸로 아까 묶어두는 이렇게 압박을 해서 묶고 네. 아니면 벨트 있잖아요. 네. 벨트 가지고 이렇게 팔다리는 그렇게 하면 거의 살아요. 아마 거의 시민상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그 포토 찍은 것들도 네. 대부분 이렇게 묶어놓고 혁대로 묶고 그다음에 이렇게 옷 벗어서 묶고 그래서 출혈은 워낙에 현장에서 하는 게 급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땅덩이가 넓어서 네. 현장에 응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도 우리나라는 소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뭐 10분, 15분이면은 도착하겠지만은 미국은 워낙에 넓으니까 30분, 40분 동안 환자가 버티려면은 시민들을 교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탑 더 블리딩 캠페인을 또 전국적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또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찔린 상처라면 빼지 않고 빠졌다면 압박하고 팔다리의 경우는 뭐 다친 부분의 윗부분을 묶어주면 되는 거죠. 윗부분을 묶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다 못 들어서 정말 저도 아쉽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중증 외상 분야 하시는 분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헬기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경우들이 밉게 보이실 수 있지만 그것도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조항조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8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